자,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단어는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위치로 서아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서아시아가 과연 어디일까요? 서아시아의 위치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지도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가 보통 서아시아라고 해요. 웨스트 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옆에가 인도고 인도 옆에 있는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있어요.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란, 이라크, 요단, 요르단, 시리아, 뭐 예멘, 오만 뭐 이런 게 있죠. UAE도 있고 요런 지역. 요 지역을 우리가 보통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터키까지 이렇게 요 반도를요.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오스만 제국을 할 텐데 오스만 제국이 바로 여기 있는 터키 여기는 터키 여기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 지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을 한번 배워봅시다. 오스만 제국은 일단 지금 이 시기가 한 19세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세기면 대략 180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1800년대.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쇠퇴하고 있었어요. 쇠퇴. 그러면 왜 쇠퇴를 했는가? 첫 번째,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그 신항로 개척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배운 그 새로운 항로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지중해 근처가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지중해가 아까 그 터키가 있던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까운 곳에 있던 바다에서 좀 멀리 어디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오스만 제국이 무역을 왔다 갔다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대서양으로 이동하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또 이제 유럽 열강이 힘센 나라들이 막 간섭하고 쳐들어오고 땅도 뺏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가 독립하고요. 이집트도 뭐 너희 스스로 지배해 자치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대화 운동이 나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름이 탄지마트예요. 이마트 말고 롯데마트 말고 탄지마트. 재미없죠? 탄지마트인데 이 탄지마트의 목적이 뭐냐? 탄지마트의 목적은 굉장히 좀 근대적인 내용이었어요. 일단 얘네 목적은 뭐냐면요. 부국강병이에요.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강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서구식으로 근대화하자. 아까 왜 유럽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운동입니다. 이게 목적이고요. 내용은요. 그러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헌법 그리고 의회도 만들고 의회 여러 가지 서구식 제도를 마련해서 뭐 법률이라든지 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유럽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 운동은 실패합니다. 일단은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유럽 열강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탄지마트가 일단 실패해요. 18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당시 지배자를 우리가 이 지역의 지배자를 술탄이라고 하는데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전제정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전제정치라고 하죠. 전제정치를 했다고. 대표적으로 그 위에 만들었던 헌법을 마음대로 이제 이거 하지 말자 정지시키고
의회도 해산시켜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전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좀 젊은 계층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청년 튀르크 당이었어요. 청년 튀르크 당. 청년 튀르크 당이라는 곳이 이제 그 청년들이 뭐 장교들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네가 무력으로 좀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시 헌법을 부활하고 다시 의회를 부활하고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다시 위에 나왔던 근대적인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외세를 쫓아내자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했던 개혁인데 결국 이것도 좀 잘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로 그 내부적으로 민족 갈등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막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몰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민족 갈등의 결과 전쟁이 생겨나는데 이 전쟁은 발칸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가 발칸 전쟁은 발칸 반도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거기가 발칸 반도야. 발칸 반도에서 서로 민족 대립으로 싸운 건데 이때 이제 오스만 제국과 지금 나온 오스만 제국과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어. 이때 동맹은 러시아가 뒤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운 전쟁을 1차 발칸 전쟁이라고 하고 이 전쟁에서 이 동맹국과 러시아 쪽이 이겨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1차 발칸 전쟁. 쟤네가 이김으로써 오스만 전쟁이 힘이 더 약해지고 땅 대부분 유럽 땅 이런 걸 대부분 뺏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나라가 여기 있던 그 오스만 제국이란 나라가 아래쪽에 지도를 보시면 터키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쭉 그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란 나라는 요 옆쪽에 있던 나라고 얘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란은 위치적으로 옆에 이제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웠고 이란 같은 경우는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그 전쟁을 이 지역을 두고 했는데 그 사이에 땅도 잃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끼어 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란에서 나온 운동이 있고 혁명이 있어요. 운동은 담배 불매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담배를 사지 말자라는 건데 이건 이제 이 당시 이란의 지배자였던 카자르 왕조가 영국에게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줘버려요. 이양했다고 하거든요. 남에게 줘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담배에 대한 이득이 영국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담배 사지 말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이 운동이 결국 성공을 해서 다시 찾아와요. 담배를 만드는 권리를 찾아옵니다. 담배 불매 운동이고 두 번째는 입헌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입헌혁명. 말 그대로 헌 들어가면 뭔가 법을 만드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당시 카자르 왕조가 전제정치를 이제 다 또 맘대로 하는 정치를 전제정치라고 해요. 전제정치에 반발을 했고 그래서 뭐 마찬가지 의회를 만들고요. 입헌군주제 헌법을 만드는 이런 혁명을 우리가 입헌혁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실패를 하게 돼요. 영국과 러시아가 막 이 지역을 먹고 싶어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결국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땅도 뺏기고 분할 점령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란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했고 이란을 했는데 여기 아랍을 해야 돼. 자, 아랍은 여기 지도를 봅시다. 아랍이 여기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우리가 아랍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역이요. 자, 아랍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 아랍은 와하브 운동은 좀 중요한 거예요. 와하브 운동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순수성을 되찾자라는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이 있는데 배경은 뭐냐면 당연히 종교가 타락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사회가 타락을 해서 그거를 비판하면서 나온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은 다시 쿠란의 그 성경 그대로 살자, 가르침대로 살자. 그래서 본래의 이 말에다가 순수성을 되찾자 이런 거 하나 써놔야 돼요. 순수성을 되찾고 이슬람교의 근본 원리대로 살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와하브 운동이 18세기에 나온 뭔가 종교적인 순수성을 되찾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앙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민족 운동까지 확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에 저항하는 운동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나라에 저항하는 운동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거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는 운동까지 생기게 되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걸 진압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진압을 하러 옵니다. 결국 진압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계기로 아랍인들의 민족 정신이 살아나게 돼요.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다시 이제 우리의 아랍의 문화를 다시 부흥하자라는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랍 문화 부흥 운동, 문화를 다시 살리자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고전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성서를 아랍어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은 와하브 운동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와하브 운동을 좀 기억을 해놓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와하브 운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집트로 한번 가봅시다. 이집트가 여기 있지요. 이집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집트는 여기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온 거예요. 자, 여기 얘들아 보시면요. 이렇게 쌤이 대충 연하게 지도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를 쌤이 그려놓은 거고요. 그 옆이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게 이제 그 아까 서아시아 대륙이라고 보시면 대륙이 달라요. 대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건너왔고요. 이집트에서는 어떤 근대화 운동이 있었나? 첫 번째는 여기서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이제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은 일단은 총독 출신이에요. 좀 간단히 써둘까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총독이고 총독으로서 이제 이집트를 조금 근대화 시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래 이 이집트가 이 터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을 총독이라고 하고, 그래서 총독인 무하마드 알리가 집권을 했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나름 또 좀 나라에 대한 그런 게 이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근대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군대 같은 것도 만들고요. 교육제도 같은 새롭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개혁 끝에 결국 이제 이 터키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하나만 써놓으면 되냐면요. 결과적으로 자치권을 획득했다.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지나치기도 그러니까 써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좀 뭐 아프리카에 있고 유럽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좁은 땅이 있는데 이 좁은 땅에다가 운하를 세워서 여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요 지역 홍해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빨리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라는 걸 건설하는데요. 수에즈 운하. 근데 이 운하가 이제 운영이 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또 건설하기에도 돈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이 나라 자체가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다른 나라에게 빌리게 돼요. 그때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 이제 굉장히 이때 부자였던 나라였던 영국과 써놓읍시다. 영국과 러시아의 차관을 빌려 차관 돈이 필요해가지고 차관을 빌리는데 결국 이게 돈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당연히 좀 갚아야 되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돼요. 간섭을 받게 돼서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반성하자. 이게 아라비 파샤. 의 외세 배격 운동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책이에요. 아라비 파샤의 외세 배격 운동 해서 이게 이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라는 거를 이제 살자 우리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이제 일종의 반영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 외세 배격 운동인데 주로 이제 영국에 반대했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는 영국에게 진압을 당하면서 결국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돼요. 좀 안타까운 흐름이죠. 자, 그래서 이집트는 세 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함마드 알리가 개혁이 나왔고요. 수에즈 운하를 건설을 했으나 이제 자금 부족으로 간섭을 받게 되는데 그걸 배격하는 운동이 나왔지만 결국 진압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여기 노란색으로 쓴 표시해놨죠.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인데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메넬리크 2세라고 굉장히 많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이 지역에 이제 침략을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둘이 싸우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 몰라도 돼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 여기 있는 여기 수단. 수단은 무함마드 아흐마드라는 사람이 뭐 마흐디 운동이라고 해서 마흐디 운동이라는 걸 주대하는데 이 마흐디가 그쪽 나라 말로 구세주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슬람의 종교를 통해서 개혁하자. 뭐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아래쪽 지도에 보시면 나마비아라는 나라가 또 나오죠. 나마비아라는 나라는 이제 그 헤레로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헤레로족이 독일의 착취에 맞서서 봉기를 했대요. 이 정도만 그냥 써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지금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 근처일 텐데 여기에 있었던 줄루 왕국은 중요하다고 해서 빨간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별로 하는 겁니다. 줄루 왕국은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뺏어가기 위해서 영국이 침략했거든요. 영국의 침략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전투를 했어요. 이 지역 사람들하고 이거를 뭐 이산들와나 전투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써놓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근대화 운동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